네. 거기에 있던 분이 지금은 이제 삼성에 이제 나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서울로 다시 삼성 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런 거를 아이템 개발하면 저렇게 이제 그렇지. 그걸 하고 난 다음 그 박사님 정지영과 정치영하고 예, 뭐 여러 분 심사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대요. 제가 네. 저거 설명회 하는데 몇 번 봤거든요. 시내에 창업 카페 있잖아요. 이건 그럼 그게 좀 많이 홍보가 안 됐네. 그래서 그게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카페인데 이제 거기 가면 누구나 막 음료를 줘요. 다 주는데 이제 듣고 싶은 사람 오면 다 주는데 그 비용을 거기서 그냥 청교분이 치니까. 예. 그런 데가 좀 많이 생겨야 돼요, 사실. 그 되게 좋아요. 그 나도 거기 전개 참 좋은데 여기가 거의 안 좋은 게 이제 너무 주차가 없고 1번, 2번 도로 막 이 끝에 있으니까 농협에서 한참 더 들어가서 있으니까 좀 어렵다. 그럼 요 대표님 여기 창업 카페를 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서 딱 좋은 게 된다. 아니 창업 카페가 저는 뭐 저도 항상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아이디어하고 열정 있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좀 벤처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몇 번 들었는데 진짜 젊은 층들이 다양한 아이들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순서 정해가지고 지원금 정책 박사님 벌써 몇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경희대에 발표하는 거를 한 10개 업체를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이거 내가 유튜브에 띄워놓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들 이제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업 설명하는 게 다 이제 전문가들처럼 대학생들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 대학생들 어떤 사람은 또 모녀가 창업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게 알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사업 계획서를 일단 철저히 짜야 되는 게 관건이고 또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저렇게 이제 브리핑 설명이 이해가 안 가면은 투자자들이 그게 이 사업 중인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준비만 하면은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업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게 사업성이 있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나중에 요 유튜브에 이제 한국유통신문 치고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만 쳐도 이게 딱 떠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발표하는 분들 다 모아놓으니까 한 1시간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애완용 관련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각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이제 개발해서 뭐 퍼그를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귀여움을 상품화하는 거지 이 사람 단에는. 그게 이제 저런 게 문제가 이제 저게 경제성이 있는. 그렇지. 그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3D 프린팅 자체가 느리잖아요. 네. 그럼 양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심사위원들이 거북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저가용에 3D 프린팅 많이 설치하면은 그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답변을 하는데 좀 그 속도가 또 개발이 되면 빨라지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재료물 자체가 견고하면서 빨리 굳으면서 저렴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제가 3D 프린팅 공부해 보니까 그게 문제겠더라고. 이게 그 머그잔 같은 것도 프린팅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개인 용도로 이제 디자인해서 자기만의 그 실생활에 쓰이는 것들. 진짜 뭐 총도 했다고 그러듯이 뭐 안에 어떤 여러 복잡한 그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 이런 장기 모형 이런 것 자체도 쌤만 그리고 지금 또 놀라웠던 게 그 금속 재질 가지고 그번에 옛날에 밀링으로 다 가능했던 거 있잖아요. 쇠를 깎는 그런 제품 같은 거를 이제 이걸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형이 없어지죠. 어떻게? 그래서 나도 이제 거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그거를 이제 보여줬길래 물어보니까 그러면 밀링 분야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제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이러니까 또 인간의 감각하고 아무리 이제 기술 발달해도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오랫동안은 남아 있을 것이다. 뭐 옛날만 근무하죠. 옛날만큼 못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다 실려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의 교육인데요. 탐사보도 시민기자단 양성 그리고 이제 저널리즘 특강인데 일단은 원래는 8주까지 기획을 했었는데 일단 그 8주라는 기간이 좀 길고 그래서 이제 제일 엑시스인 내용들만 추려서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교육을 할 주제는
우리가 이제 그 첫날에 잠깐 언급했던 정보공개 청구 방법론. 사실 정보가 있어야만 취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공개 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예. 제가 정보화 쓰는 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희 신문에서 정보공개 청구 치면은 그동안 이제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사 쓴 게 여기 보면 이제 시민기자 양성 프로젝트 이제 6개까지 만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면은 자, 취재 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의 기술적 방법론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자기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만 또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뭐 사회적인 이슈로 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슈 선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 제2원회관 짓는 거 여기서 이제 우연히 기자의 어떤 그 시선으로 국회 보니까 왜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가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만 뭐 이런 그 엄청난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 밝혀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경찰청 전산센터의 실험조획이 사용량 정보공개 청구.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가면은 그 불신 검문을 많이 해요. 그 지방에서는 잘못했다가는 뭐 누구도 뭐 일수인데 서울에서는 워낙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불신 검문을 통해서 뭐 수배자라든가 이런 수배 차량을 이제 발견해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더니만 뭐 인권 침해에 가까운 그 정보공개 청구 수준이 있더라. 지난 정권에서 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기사를 해서 뭐 이슈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다 자료를 뽑아내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처음에 얘기했던 정보 공개 사이트.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정보 그래? 어디가 시작하는지 정보 공개 이름만 쳐도 포털 정보공개 포털도 되고 정보공개 청구만 쳐도 뜹니다. 요새는 또 안 되는 경우가 발생했네. 아까 네이버 저쪽에서 아까 그럼 아까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요. 열기를 다시 해볼게요. 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 국민이 이 한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일반 시민들이 그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각 기관에서도 자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기관에서도 많이 여기 회원가입 해놓으셨나요? 예. 네.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정보를 청구하려면은 청구 신청을 도와서 그리고 이제 이 소속이 기관이 어딘지를 딱 그 규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구 기간, 일단 이 기간 찾기. 예. 이거 누르면은 기관에도 신청할 건지. 예. 네, 이거 뜨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세 중에 아니 여기 바로 치면 돼요. 뭐 경상북도, 뭐 관광용사, 뭐 스포츠 여러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각 공사 할 때 그 명칭이 경상북도 관광 해볼까요? 관광 개발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 관광 공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놓고 확인을 해놓으면
이제 해당 청구기관 부서가 이제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경상북도 2019년도 지금부터 이제 내년 어떤 계획을 세울 시점이잖아요. 관광개발, 뭐 밑그림, 관광개발 계획.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그 지나간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어느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비공개될 게 있고 이제 공개될 게 있는데, 아니 관광개발 계획 상세 내용이 있을 때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이러면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아예 안 줄 것이고, 대신 큰 밑그림,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구체적인 이제 윤곽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 비공개를 제외한 이제 경북 개발의 큰 밑그림, 청사진 큰 밑그림 또는 청사진에 관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깊은 정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윤곽을 보는 거라 알기 쉽게끔 청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봤을 때 좀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이거를 오면은 서류를 딱 찾아갖고 위에 검토를 맡길 건데 너무 민감한 정보 같으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율을 잘 해서 이렇게 공유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적고 밑에 청구를 딱 누르면 되거든요. 그 이제 저기 메일 주소 적으면 걸로 이제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창구에다가 이제 뭐 특정 도시 이름 적으면은 여기서 저는 구미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보면 여기 이제 사전 정보, 원문 정보, 정보 목록.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공서가 돌아가는 게 이제 다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전산상에 온라인 공개된 문서는 여기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8월 30일자로 구미 청년 창업 랩 구축 사업 유스타 계획을 체결했다네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굳이 정보 공개 청구 안 해도 여기 이미 기존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구미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죠. 청년 창업 연구소잖아요. 좋은 거 하고 있는데, 그죠? 오늘도 아까 전에 잠깐 청년 창업 카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전문가들이 의견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구미에 이런 게 처음 시도됐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흐지부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자기 의견을 좀 이제 가미해서 새로운 거를 또 발굴해 볼 수 있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낙동의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보입시죠? 그리고 다양한 각 부서별로 모든 내용들이 또는 그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들 이렇게 막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원문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이제 방금 전에 여기 보면은 올려놓은 정보는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밖에서 감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수유계약, 뭐 자주구리한 것들 다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게 구미시청 홈페이지 가도 원래 있는 사이트 내용들인데 이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는 이제 구미시라는 단어 하나에 최근 순서대로 이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쭉 보면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어떤 뉴스가 하고 있냐를 좀 감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진 정보를 쓰고 또 정보 목록 2369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올려진 정보를 총 막내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지하철을 모니터링 할 때 이제 보기 좋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각 기관 입력하고 또 그 정보 내용을 인공유연하게 잘 적어서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내용을 적어주면은 좋은 정보가 나온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즘이라는 또 그때 사이트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린 것 같은데 프리즘입니다. 자, 여기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한 문서들이 또는 이제 시중에 잘 공개되지 않은 것들을 여기 다 많이 올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연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책을 여기서 어느 지하철 막론하고 다 여기 결집이 되는데 구미시 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구미시 정책 연구. 이 정책이라는 건 사실 그 한 도시를 자주유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5천만 원에 이제
예산을 투여해서 각 교수들을 이제 의뢰를 해서 정책 연구를 해놓은 거를 보고서를 만들어놨어요. 공개된 자료거든요. 읽어보면은 한 총 4개 파트로 뭐 어떤 분야에 이제 보통 이제 도시가 정책이 짜지려면은 공무원이 먼저 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의견을 다 수렴하는데 이게 뭐든지 그건 베이스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어떤 보고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는 이거를 당연히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 연구위원들이 다 좀 검증이 되고 또 여기까지 좀 성과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고 만약 아니다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또 올려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요거 이렇게 잡혀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또 검색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알면은 또 쳐보면은 뭐 구미시에서 그쪽 관심 분야. 예, 뭐 뜨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온 나라 정책 연구는 좀 굵직굵직하게 뭐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정보 청구에 대한 감을 익히고 자기 원하는 걸 취득하는 방법 이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이제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이 소셜 미디어 사회, 즉 SNS 사회인데 뭐 예전에 뭐 신문지, 지면지로 이렇게 언론사를 하던 시대하고 좀 많이 변했거든요. 신문을 사실 뭐 저도 볼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바빠갖고. 그래서 이제 지면지는 자꾸 사장돼 가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SNS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변화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도 좀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 기사를 올려도 좀 내용이 정보성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언론을 신뢰를 하고 또 이제 자기한테 맞게끔 가공해 쓰는데 일단은 또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나중에 이제 회원 가입이 지금 일반인은 되는 모르겠는데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면은 언론에 관한 모든 것 이제 보통 언론사 이제 입사한 기자들부터 비롯해서 또 경영인들까지 다 이제 이 언론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벤트를 하는 것 같고. 나중에 이 사이트에서 지금 언론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각을 이제 찾고 싶으면은 여기 하나하나를 전할 때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정부 광고 대행을 한다. 일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은 각 그 수만 개의 언론사들이 각 지자체로부터 뭐 광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광고를 받아서 이제 그 자금 관계를 여기서 정리해서 보통 광고비의 10%를 여기 업무 대행료로 받고 나머지를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야만 또 이제 그 광고 집행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끔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 관계인 것 같고요. 뭐 일부 언론사들은 이제 광고비의 10%씩 수수료 떼가는 거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광고비라는 게 사실 투명성 있게 돼야만 언론사도 이제 떳떳하게 시장좀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제 수수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과연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주 혜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인 교육을 비롯해서 뭐 각종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언론인들이 뭐 먹고 살아야 되면 사업성 있게끔 뭔가 개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정보들 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시길 추천하고 여기 보면은 뭐 데이터 저널리즘 팀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전문 인력 풀 모집.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세는 뭐 데이터 저널리즘. 이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뭐 통계 자료일 수도 있고 각 분야의 모든 정보들일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거 사실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데이터 저널리즘이고 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하면은 뭔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세가 보니까 데이터 저널리즘 팀 프로젝트 사업 참가자 공모. 지금 뭐 저희는 뭐 탐사보도 시민 기자들은 했지만은 이걸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문성 있는 걸 자꾸 연구를 개발해야만 할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사실.
지방 언론도 이렇게 서울 못지않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 관심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정민숙 대표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제 앞으로 뜻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자꾸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 언론상을 또 개발해 갈 수 있는 좀 모티브가 됐다고 봐요. 뭐 하여튼 이거는 언론기능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운관관이 여기 없고 언론기능재단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언론기능교육원, 언론기능 교육센터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에서 보면 거기서 이게 네. 그거예요. 여기 가르치네. 언론기능재를 도와서 언론교육 도움이 되고, 여기 한번 회원가입을 해보시고, 가입 과정에서 이제 어느 소속 언론사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시민기자 교육을 이수하셨으니까 저희 한국유통신문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 만약에 서류를 요청하면 제가 이제 보증인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도왔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도움 이제 또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 수습기자 기본 교육도 있고, 장기 전문화 경력직 대상 내용도 있고, 이 부분 다 교육 내용들이에요. 기사 쓰기, 뭐 이런 대감부, 인터뷰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뭐 이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면은 뭐 기성 기자 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 하도인 디지털 저널리즘 아카데미 있고, 이것도 이제 개설 예정인 것들이고, 또 이제 매력적인 게 또 해외 장기 연수가 있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국내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한정됐는데, 이게 좀 더 보급화돼갖고 지방에서도 이 뜻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여기 넣어서 지방 언론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이제 세계화의 그 교도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런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외 갔다 오고 나면 다시 서울로 갈까? 지방 발전도 사실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도 이제는 뭐 서울 지방이라 부르는 시대인데 얼마든지 이 구미라는 곳에서 세계 정보를 섭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구미 지역의 언론인들도 자격 여건이 된다면, 노력하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언론진흥재단에서 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여기 대표만 뽑히지 않다. 요즘은 뭐 어디 있는 거 상관없이 정보 빨리 접하는 거는 네, 저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 국제 언론하고 교류하는 것들 나와 있고, 그 일정을 잘 보시면 이제 그 좋은 그 공개 교육들이 한번 뜰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시간 되면은 서울에서 하든 또는 뭐 어느 그러니까 집안에 뭐 한두 개 있네요. 네. 그런 걸 나중에 찾아서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느린 관계로 집에 자기 개인 컴퓨터를 하면은 좀 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9월 7일부터 소셜미디어 활용이 가능해요. 뭐 기자 하면은 뭐 이제 뭐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다들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기 저런 것도 있네요. 뭐 본인의 SNS 블로그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그렇지. 예. 바로 이런 게 바로 이제 언론이 소셜미디어 활용 그런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비 대표님도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데 뭐 기성 언론인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자기의 어떤 업을 또 자기 철학을 알릴 수 있는 창구로서 적극하려는 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제까지 해오던 작업에다가 어떤 이제 기자의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게 9월 7일 보시겠는가? 9월 17일까지네. 진짜. 어차피 이거는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아는 내고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들이고 원래 이제 했는 게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원래 하반기 일정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교육을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요청을 신청을 하면 돼요. 뭐 우리도 디지털 저널리즘 교육이 필요하다. 구미지역 언론인들이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 언론진흥재단에 이제 요 강좌 개설 요청을 하면은 이제 몇 명 이상 되었을 때 이제 강사를 투입을 시켜줘요. 전문 강사들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청을 충분히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민 기자들도 이제 어떤 언론사에 소속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내용들을 당당하게 여기다가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언론 시민 기자로서 좀 사회적 공익 활동, 좋은 미담이란 같이 알리고 하는 역할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언론이 될 수 있고, 이제까지 뭐 탐사보다는 게 그리 거창하지 않고, 말 그대로 궁금한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주시면,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평소에 이제 뭐 이 탐사보도 또는 언론인 활동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건데, 예, 정미숙 대표님, 교육 마지막 날인데, 마무리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받은 소감하고 앞으로 이제 탐사보도 시민 기자단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인터뷰 편집하면 돼요. 그냥 제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기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검사 기자단 공부를 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뭐 크고 작은 일들, 또 궁금했던 이야기들, 또 정보가 좀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좀 더 진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게 너무 짧게 끝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좀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뭐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서 편하게 이제 교육을 진행했고, 또 뭐 전부터도 이제 이 커피베이 금산점 2층 갤러리 332에서 좋은 내용들의 강좌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좀 제가 필요할 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한 내용만으로도 제가 앞으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데 큰 지름길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탐사보도 시민 기자단 하면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뭐 지역에 이슈가 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동동 지역 주민센터가 산으로 간 까닭은 물론 이제 산으로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혹도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지역의 이슈 중에 이슈였잖아요.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럼 그 당시에 이 많은 기자들이 제대로 이 정보를 소상히 알려줬으면은 여기까지 이런 의혹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마무리 취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산으로 간 이유 뭐 기사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은 인동이라는 그 도시가 옆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있고 또 많은 이 공장 회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또 뭐 주거지 이것도 땅값이 많이 비싼 요인을 많이 작용했고요. 땅값이 워낙 비쌌습니다. 그 비싼 땅값에 대비해서 일단 그 옛날에 지어진 인동동 사무센터는 주차장도 몇 개 될 수 없었고 인구수는 워낙 기하급수로 늘어났기 때문에 옮겨야 될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지역의 건립추진위원회 그리고 부지선정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2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1차적으로 이제 그 산부지가 선택된 이유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값이 싸니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분들한테 타진을 해서 뭐 의뢰를 했는데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얘기로는 뭐 지역에 이제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그 산 소유주께서 나중에 의원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선거전 일환으로
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많이 호도된 점이 많다는 정황이 좀 포착됐더라고요.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들이 좀 그 언론인들이고 사실 그 당시 언론인들은 뭐 깊게를 취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일부만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언론에 산으로 올라가고 문제 있다는 식의 어떤 제기를 하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의문만 자책 제기되었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 뭐 땅값의 문제, 또 어떤 그 지역의 성향의 문제, 또 추진위원단의 뭐 어떤 원로들의 의견 차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의 청구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건축 준공금 그러니까 공사에 총 들어간 입수가 96억 원이라는 걸 알았고 그거는 다 이제 내역에 한 일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 내역이 이제 뭐 신빙성 있게 자료가 정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 부지 문제 그러니까 요 구 인동동 사무소가 93억 원 정도에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93억의 돈으로 실제로 이 건물을 지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부지 매입 비용도 크게는 이제 그 넓은 범위에 비하면은 지금의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또 구비를 잘했다라는 주의 평이 또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제일 유익해지게요? 이거 19억입니다. 19억이고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비싼 땅이 39번지하고 44번지 38번지가 제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 지금 이 당시에 매입 가격에 비하면 지금이 한 10배 이상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했는 땅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요 인동동 지금 산으로 올라간 지역을 보면은 산 모퉁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요 주변에 다 땅값이 상당히 비싸고 하여튼 옮기면 이전 지역이 싼 곳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타당 조사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부지가 하나 있고 여기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로 하려는 얘기가 오갔었는데 그 당시 그 추진위원회에서 반대를 한 이유가 보건소하고 소방서 등이 같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제 행정주무부서인 동사무소가 위에 올라갔어야지. 만약에 보건소나 소방서가 위에 있으면은 그 유기적인 관점에서 좀 높은 기관이 눌리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10분 반영되어서 동사무소는 일단 위로 올려갔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일단은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가 위로 간 배경은 원래 밑에 있던 게 위로 간 이유가 그런 유기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부지가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좀 폭을 넓게 땅을 미리 살았다라는 이제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공간이 상당히 넓고 이 밑에 공간은 지금 수영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합당 부지가 선정된 거죠. 수영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요 윗자리가 이제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구청이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는 좀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그런 그 장래를 대비해서 일단 미리 이렇게 부지를 포석한 이유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갖고 부지가 넓혀야 대한 이유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지역의 원로들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이제 결정한 그런 자료가 또 요 당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지가 말고 옆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44번지 부지 길 옆에 있는 요 부지 비탈면인데 왜 이거를 매입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이제 땅 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지주는 자기 땅을 이제 매입해가고 이걸 왜 매입 안 해주냐 그리고 인접한 도로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주주가 만약에 이거를 인수를 안 하면 개발을 안 될 정도의 어떤 약간 인접형 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제 더불어 이제 매입된 그런 정황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쪽에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뭐 공사를 할 수는 없고 침입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사 과정에서 자기 땅을 건드리니까 일부를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시 뭐 강동구청이 많이 들어올 때 대비해서 추후 확장될 수 있는 뭐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 상황에서는 구미가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올라놨죠. 인구가 뭐, 그때보다 훨더 일단 인구 50만을 바라봤을 때를 대비한 이제 줄었을 텐데. 확장된 부지. 그리고 이 동시에 쌀 때 살았으니까 지금 가치가 엄청 올랐거든요. 구미시로 봤을 때는 자산 가치가 엄청 늘었다고 봐야 되지. 뭐 탐사보도 결과 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본 거는 그 과정에서 뭐 의혹이 뭐 난무하긴 했는데 부처님 누가 이제 돈을 크게 받았다 또 뇌물수수했다 이런 거는 크게 없고요. 또 당시에 이제 뭐 그 기자단들이 취재를 하니까 뭐 광고비 차원에서 시에서는 이걸 좀 언론들이 와서 좀 귀찮게 하면은 아무래도 호도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녹화심에 이제 그 지역의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돈을 좀 이제 건네줬는데 기자들이 분배 과정에서 좀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기자들 간에도 분쟁이 좀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양상으로 많이 흘러왔습니다. 원래 지역에 큰 대단의 공사가 지어지면은 제일 말이 무성하고 소문이 무성하고 또 호도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선거철이 되면은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어서 와전되는 것도 있고 뭐 총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나 이런 또 추정도 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더 궁금한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벌써 세월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저희 언론사들의 역할이 좀 미비해서 자꾸 의혹만 양산시키고 다 언론인데 책임이 좀 크다고 좀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쌤은 이 당시에 저는 이제 언론에는 일을 안 하고 다른 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사회적 이슈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직접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고 취재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정부 취재 과정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고 남들이 또 여론도 생기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봐도 네. 봐서도 네. 부지 선정 자체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저희 네. 진입로 자체에 지금 달면 자원 흡수한 부분은 네. 조금 설명이 조금 그렇죠. 미비한 부분이죠. 사실 이 지방에서 뭐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이 네. 어떤 자기 재산권 저 부분을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흡수했다는 거는 괜찮지만 저 위에 있는 부분까지 저렇게 면접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해서 미리 저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 이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인접하고 있는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예측 못했나요? 인구가 훨씬 더 줄어하는데 그렇죠. 저희 누군가가 그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국민시에서 진행한 일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실 아쉽죠. 그렇죠. 일단은 그 추진위원단이라는 그 속성이 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가듯이 그래도 되는 그거 아닐까요? 사실 요 부지가 사실 좀 저도 쓸모없는 땅인데 따지면은 네. 이 경계선상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되고 진짜 사람들한테 좀 이해가 가게끔 이때 추진위원단에서 잘 현명 판단을 했었으면은 좀 더 그런 이렇게 보면은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주민센터를 찾는 일이 네.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시간이 맞습니다. 갈수록 진짜 직접 찾아가서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준다면 아무리 인구가 는다고 해도 네. 그 미래를 봐서 딱 보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재 과정에서 안 그래도 이게 이슈가 어떤 분은 이 농농 사무소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또 여서 나왔는데 그 대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넓은 부지를 뭐 도서관을 이제는 하거나 또 다른 용도에 또 시설하고 대신에 다른 기관을 또 이제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자체 내에서 이제 쓸데없는 다른 어떤 거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물만 짓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어진 건물 활용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건데 네. 그런 이제는 뭐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뭐 하여튼 저도 뭐 궁금증 좀 풀었습니다. 뭐 대표님은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궁금증 풀긴 풀어도 아쉬운 거는 네, 여전히 맞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뭐 그동안 하여튼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가지고 네. 아 이런 건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이제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런 그에 대한 해법이 논의가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기자 역할이 좀 얼떨보다 좀 중요하고
좀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만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점을 찾지. 저런 거를 할 때는 추천위원단인지 뭐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만 하고 주민이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나요? 보통 이제 그 지역 원로가 주민의 대표라는 그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또 시에서도 그런 문제는 뭐 그 무슨 단체가 있으면은 지역에 총망받는 거를 핑계로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제 시민들 대표가 투표에 의해서 등등 이런 가정이 있다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일일이 만나서 하기 힘드니까 어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찬반을 그렇지.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원로라는 분들 자체는 이런 다 인맥과 지방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이제 그 원로들의 아는 업체들한테 입김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면서 공정하게 뭔가 위원장부터 구성하는 그런 단계. 항상 원로라는 단체들이 문제던데. 뭐 원로도 남들의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전문사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거 원로분들이 나이 드시는 분들이 의식이 세고 예. 자기 지연 맞습니다. 협연해 해가지고 예. 그쪽에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한 교육은 요 기사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할까요? 여기서 이제 탐사보도 치면은, 쫙 나오는 문제를 있어요. 그럼 이 치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교육을 했는 거를 오늘 저번 주까지 사회교육은 이제 기사로 올려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선생님, 이번에는 기사보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음에는 그냥 뭐 다른 기사 이렇게 어떻게? 일반 상대로 탐사보도 기자단에서 몰라 선생님의 어떤 그게 이제 그게 그쪽에 딱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네. 뭐 이제 문화 아니면 그렇죠, 일반적인 생활 뭐 기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의 맞습니다. 좋습니다. 좀 접근이 그렇죠. 편하지 않을까. 어감이 좀 그렇죠. 저도 이제 이 탐사보도 안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렇죠. 모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바랬는데 사실 이런 제호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내 아는 사람들한테 좀 부담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언론의 기능이 또 지역을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제 좋은 여론을 호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양성화된 좋은 기능을 저도 많이 발굴해서 지역분들하고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